안녕하세요. 옥순입니다. 2022년 9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특히 포항은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지며 도로와 주택, 상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온라인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함께 퍼졌습니다. 태풍을 피하려고 창문에 테이프를 붙인 사람들, 상가 유리창 앞에 트럭을 세워 바람막이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농담처럼 연예인 사진을 붙여두며 태풍을 막아달라고 말한 이른바 부정밈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이 사건을 다시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농담이 아닙니다. 재난 앞에서 사람을 살린 것은 부적이 아니라 준비와 대응이었습니다. 흰남노가 접근하던 당시 시민들은 긴장했습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 강풍과 폭우 피해가 보였고 한국도 큰 피해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많은 가정은 창문을 보강하고 생수와 비상용품을 챙기고 외출을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소방, 경찰, 군도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재난은 늘 예상을 넘어섭니다. 포항에는 기록적인 비가 집중됐고 도로는 순식간에 강처럼 변했습니다. 차량이 물에 잠기고 건물 안에 사람이 고립되고 일부 지역은 일반 구조 차량이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때 포항 시민들이 잊지 못할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해병대의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가 침수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KAAV는 원래 바다와 육지를 오가며 상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비입니다. 깊은 물과 험한 지형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된 장갑차입니다. 전쟁 장비로만 보였던 그 차량이 재난 현장에서는 시민을 구조하는 생명선이 됐습니다. 당시 해병대 장병들은 소방 인력과 함께 침수 지역을 수색하고 고립된 주민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일반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물길을 KAAV가 지나가자 시민들은 놀랐습니다. 저런 장비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 사람을 구하는구나. 그 장면은 많은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군의 존재 이유가 국경 방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에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재난을 웃음거리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태풍이 어느 나라를 때렸으면 좋겠다는 식의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재난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조롱이 아니라 대비이고 분노가 아니라 복구입니다. 포항의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일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을 생각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해병대 장갑차가 멋있었다는 장면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음 재난이 왔을 때 우리는 더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 위험 지역의 배수와 경보 체계는 충분한가? 지자체, 소방, 군, 경찰의 협업은 더 빨라질 수 있는가? 시민들은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가? 흰남노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재난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의 작은 준비와 공공기관의 빠른 대응이 함께 움직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군의 장비와 인력은 재난 구조에서도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포항의 KAV 구조 장면이 지금도 기억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강한 물살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사람을 찾는 모습,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시민을 태우고 나오는 모습. 그 장면은 대한민국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2026년 현재도 기후 재난의 위험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폭우는 더 국지적이고 강해지고 태풍의 경로와 위력은 더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재난을 단순한 뉴스로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흰남노와 포항 구조는 아픈 기억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 반드시 다시 봐야 할 기록입니다. 부적보다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농담보다 중요한 것은 대피입니다. 그리고 재난의 한복판에서 국민을 구하러 들어간 사람들의 헌신은 오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 포항에서 물길을 가른 것은 단순한 장갑차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겠다는 국가의 책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